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이 정률성 논란을 보면요.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강기정이가 버티잖아요. 뭐 예산을 이미 다 집행했으니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는 등 정말 택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왜 이제서야 이걸 이전하려고 했지 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안입니다. 철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육사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홍범도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그 홍범도 흉상 대신에 메가더 장군의 흉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거리나 됩니까? 홍범도가 이른바 자유시 사변이라고 불리는 그 2020년에 그 비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홍범도가 과연 대한민국 독립을 우선했던 자입니까? 아니면 레닌이 주도하던 소련 공산당과 볼셰비크 혁명을 우선했던 자입니까? 홍범도의 독립운동 이 기록이, 독립운동의 행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 홍범도의 일생에서 보더라도 볼셰비키로서, 소련 공산당 군대로서의 그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존중하고 흉상도 세울 수 있지만 적어도 육사는 아니다. 국방부 앞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논란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광주의 강기정이도 그렇고 지금 이 홍범도 흉상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수많은 종북 주사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저는 이게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흩어질 뻔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을 다시 결집하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을 어떻게 찍냐, 이런 이 좌파 국민들이 많아요. 또 나는 죽으나 사나 1번 종북 주사파라 하더라도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했더니 핵심 지지층 그저 많아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얻은 15% 가까운 다른 표는 어디냐? 좌파 성향이지만 중도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김남국이 송트남이야, 연길이야. 뭐 하여튼 이런 거듭된 이 사법 리스크를 보면서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찍겠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좌편향된 이 중도파를 다시 종북 주사파 중심으로 결집시켜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도,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흐트러지는 이 중도파들까지 어떻게 결집시킬 거냐. 그래서 가장 예민한 먹는 문제, 이 후쿠시마 괴담 퍼뜨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역사 논쟁이 터져 나왔어요. 강기정이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광주 사람들만 나를 지지하면, 종북 주사파들만 나를 지지하면 그러면 난 뭐 다음에 광주시장 한 번 더 하면 돼. 이런 계산으로 지금 정률성의 문제를 정말 택도 아니게 고집 부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범도 뭐 이거 좋네, 좋은 사안이네, 역사 논쟁 붙여.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역사 논쟁 왜 쓸데없이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통합 저해하냐, 이런 따위에 그야말로 이 토항주의적인 이런 이 주장들이
함부로 나댈 때가 아닙니다. 아, 왜 쓸데없이 역사 논쟁하냐? 아, 역사 논쟁 누가 시작했는데?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이 논쟁하면 자칫 잘못하면 좌파들만 결속시켜주고 우리 쪽은 사분을 낼 수 있으니까 논쟁하지 말자. 그러고 갈 겁니까? 그럴 거면 정권 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역사 논쟁은 제대로만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논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영웅적인 건국 과정을 제대로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리합니까? 정율성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도대체 누굴 지지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중국 공산당 지지하겠냐고. 홍범도 문제를 제대로만 파헤치면 그 사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한 건 좀 알겠는데 그 이후에 평생의 행적이 또 자유시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때 이자가 했던 행동을 보면 이거 딴 데는 몰라도 육사는 안 되지, 국방부는 안 되지. 이 논쟁이 뭐가 우리 자유파한테 불리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저거 종북주사파들이 후쿠시마 계단 갖고 안 되니까 지금 몰리고 몰려서 아이고 뭐 이거라도 한번 하면서 우리 지지층이나 결집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사 논쟁이야말로 사실관계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유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자유파가 이 역사 논쟁 또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가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 일부는 이거 조작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 두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애국심, 우리 자유파의 역사적 정통성은 바로 이런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홍범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동지들이 죽은 것을 방관하고 은퇴 후에 소련 공산당이 주는 넉넉한 연금 가지고 여유 있게 살다가 죽으면서 가족들 품에 안겨 죽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자, 안중근 여사의 마지막을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와 안중근 여사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 죽음을 앞둔 안중근 의사 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의 이 같은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가 죽음 직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웁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네,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 교인이고 아들 안중근 의사는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보내는 안중근 의사의 이 마지막 편지. 네. 이것이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정신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김일성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와 건국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거짓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역사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김원봉이 서운 공작도 있었고 홍범도의 육사 국방부 앞 흉상 설치도 있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자의 공원 설립도 그 과정에서 종북주사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역사논쟁,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책임져 온 우리 자유우파가 당당하게 저 종북주사파들의 거짓과 괴담에 맞서 전면전을 벌여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자유파의 역사적 성전에 함께 할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